일단 지난 시간에 구분조법이 뭔지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넓이를 구해나가는 걸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실전에다 좀 적용을 시키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1이고 여기가 3이야.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의 넓이를 지금부터 구분구조법으로 설명을 할 건데, 구분구조법이 어떻게 된다 그랬었어요? 그냥 얘를 잘게 쪼개면 된다 그랬죠? 사실 방법이 2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2n개로 쪼개도 되고, 왜냐면 거리가 2니까 n개 말고 2n개로 쪼개도 되고, 아니면 몇 개 그냥 n개로 쪼개도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건 n개로 쪼개는 거였었으니까 n개로 쪼개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n개로 쪼개시면 요렇게 요런 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텐데, 요 놈의 좌표랑 요 놈의 좌표가 얼마쯤 만들어지겠어? 일단 1부터 3까지 전체 2를 n으로 쪼갰었으니까 요만큼의 폭은 얼마야? 2를 n으로 나눈 녀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몇 번째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얘가 0번째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n번째 녀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n개로 쪼갰으니까 말이야. 뭔지 아시겠죠? n조각을 냈으면 시작할 때 0번째, 한 칸 갈 때마다 한 칸씩 해서 n번째 녀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몇 번째라고 볼 수 있냐면 얘는 몇 번째라고 할까? 얘는 뭐 k번째, 얘는 k 플러스 1번째.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구분구조법을 할 텐데, 이건 뭐 각자 취향이 다르지만 요렇게 해서 작은 걸로 취향으로 구해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 큰 거로 구해도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이거로 그 극한값을 구하나 이 큰 걸로 구하나 작은 걸로 구하나 넓이는 어떻다 그랬지? 서로 같다 그랬었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저 넓이로 갈 거니까 취향껏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1번부터 n번까지 하는 걸 더 좋아해요. 사실은 수학을 한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0부터 시작하는 게 좀 간지인데, 그래도 딱 n개다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0부터 n-1개가 n개다 보다는 1부터 n개가 n개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들어가지고 저는 1부터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초록색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길이는 뭡니까? 이 길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1이 있고요. 1은 기본적으로 있고 얼마큼? n분의 2씩 가는 거죠. n분의 2씩 가는 겁니다. 알겠죠? n분의 2씩 갔는데 한 칸 가기도 하고 두 칸 가기도 해서 n칸 가기도 하는 거니까 k칸이라고 해놓고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k가 1부터 n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럼 여기 칸수가 점점 커질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때마다 뭘 곱하면 돼요? 폭을 곱하시면 됩니다. 폭이 얼마큼이라고? n분의 2다.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케이스예요? 큰 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로는 tn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사실 어디로 뭐랑 똑같아진다고 했었냐면 sn. 작은 놈의 넓이랑도 똑같다고 했었으니까 식을 똑같이 쓰시는 방법이 있겠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k가 1부터 n까지가 아니라 0부터 n-1까지다 라고 놓고 f에다 1 더하기 n분의 2에다가 k라고 해놔도 되죠. 어차피 1부터 n이 아니라 0부터 n-1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이렇게 바꾼 다음에 n분의 2로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때리면 이 녀석의 넓이는 뭘 의미하는 거야? SN 넓이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N의 식을 바꾸는 방법도 있죠. n을 무한대로 똑같이 가는데 여기가 k가 1부터 n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1부터 n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나면 이 녀석을 이렇게 똑같이 SN을 설명할 건데도 얘를 1부터 n으로 해버리면 여기가 k가 원래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n분의 2라고 해놓고 거기다 뭐라고 써도 돼? k-1이라고 써도 됩니다. 뭐 어떻게 써도 다 똑같은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 녀석은 두 개 다 SN의 넓이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점도 좀 재밌어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하나를 뺀 겁니다. 요 녀석을 변형을 시키는데 뭐라고 했냐면 k가 1부터 n까지가 아니라 k가 1부터 n-1까지라고만 쓴 거야. 그럼 개수가 총 몇 개예요? n개가 아니고 n-1개지. 개수가 하나 줄었죠. 사각형 하나 빼먹었죠.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넓이를 구하시는 겁니다. 1 더하기 n분의 2의 k에다가 똑같이 n분의 2다 라고 써도 리미트를 때리면 어디로 간다고? 어차피 둘은 같은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가 1이냐 n이냐 이런 걸로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게 하여튼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왜 그렇게 써요? 하나 정도 빠져도 어차피 그 맨 마지막 하나 녀석은 n이 무한히 가면 어디로 가? 0으로 간 녀석이죠. 사각형 넓이 하나가 빠지는 건데 그 넓이 자체가 0으로 갈 거니까 0으로 가는 걸 빼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뭐 어떻게 해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를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n등분한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였고, n등분 하지 말고 n을 아니라 1부터 3까지니까 2n등분 해도 괜찮겠습니다. 알겠죠? 2n등분을 해도 괜찮아. 2n등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폭을 잘랐을 때 여기가 전체 길이가 2니까 걔를 2n등분 했기 때문에 요 폭이 얼마가 됐다고?
n분의 1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게 n분의 1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2n 등분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몇 번째 녀석이냐면 역시 똑같이 k번째고 얘가 똑같이 k 플러스 1번째고 얘가 0번째 녀석이고 여기가 대신 n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 2n번째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되겠죠. 알겠죠? 이런 녀석도 똑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는 마찬가지겠고 역시 이번에도 제가 좋아하는 대로 큰 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요렇게 첫 번째 녀석이 있었으면 n분의 1부터 요렇게 생긴 큰 사각형들부터 합쳐서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높이는 뭐야? 다시 말하면 f에다가 1이 있고요. n분의 1이라는 녀석이 몇 번 가야 된다고? k번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k번 가시는 건데 한 번 가는 것부터 몇 번 가는 것까지? 2n번 가는 것까지. k가 1일 때부터 어디까지? 2n번 가는 것까지 차근차근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사각형의 넓이 폭이 얼마예요? n분의 1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뒤에다가 뭐라고? n분의 1이라고 쓰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2n 등분해서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거를 외우는 게 의미가 있겠어? 지금 쫙 다 써드리는 거의 목적이 뭐겠어요? 들으면서 느낌이 오라는 겁니다. 아, 외우거나 유형화시키는 건 말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쓰기를 이것만 두 가지로 썼다가 또 다른 케이스로 또 쓰고 있잖아. 사실 말이 그냥 n등분하고 2n등분만 있다는 거고 상식적으로 그 정도만 해서 그런 거지. 만약에 폭이 4였어. 폭이 4면 n등분도 있고 2n등분도 있고 4n등분도 있고 막 많을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리고 사실 2n등분하고 4n등분은 딱딱 떨어지니까 그렇게 할 만한데 병신처럼 3n등분하면 어떻게 돼? 그것도 사실 말은 돼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막 이상한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유형화시키거나 패턴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그림을 이 식을 딱 보면 그 식을 그림에다가 그렸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를 거꾸로 추정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뭐 식 변환 공식을 기억한다. n분의 k는 x로 바꾼다든지 n분의 1은 dx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외워서는 안 돼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녀석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n분의 1까지 때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 큰 녀석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예요? 여기 있던 2가 여기는 1이 됐고 대신 여기가 뭐가 됐어? 2n이 됐고 대신 여기 2는 여기 1이 됐고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 여기 2랑 여기 2가 대신 여기 가서 2n이 되고 여긴 둘 다 1이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사실 똑같은 넓이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k가 어떻게 돼? 0부터 n-1까지다가 아니고 n-1이 아니라 어디까지야? 2n-1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도 똑같이 f1 더하기 n분의 k라고 해놓고 n분의 1이다 라고 쓰셔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하나씩 지금부터 식으로 하나씩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얘기하는 바는 뭐겠어요? 전부 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1부터 3까지 fx를 적분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1부터 3까지 fx를 적분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게 될 텐데 자, 이것들이 이 표현도 이것들이 이렇게 바뀐 건데 왜냐면 이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푼 거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형태의 표현들이 충분히 많이 가능하다. 하나하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보세요. 얘가 뭐야? n분의 2가 n분의 2씩 커지면서 어떻게 된 거니? x, 그러니까 k 칸만큼 간 거지. n분의 2씩 k 칸을 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그죠? n분의 2씩 k 칸을 간 거고 요 n분의 2가 그 폭을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n이 1일 때는 k가 1일 때는 얼마야? 거의 1에 가까운 값이고 n일 때는 얼마야? 3에 가까운 값이라서 뭐가 됐다고 맨 처음에 1부터 3까지 fx, dx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보이세요? 다시. 얘가 뭐 어디서 온 거라고? 1 더하기 n분의 2의 k가 온 거라고. 이렇게 n분의 2의 k가.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당연히 1부터 3까지 바뀔 거니까 요 1이 1로 가고 요 3이 1로 가고 이렇게 간 거죠. 그러면서 얘가 얼마큼씩 커져요. k가 커질 때마다. n분의 2씩 커지니까 그 n분의 2가 무슨 역할을 한 거야? dx 역할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던 n분의 2가 dx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바라보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요 1을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이 1을 그냥 1은 가만히 있는 녀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이 가만히 있는 녀석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느냐? 뭐라고 생각하면 돼? f가 있는데 여기가 애초 1, 2였고 x가 아니라 이 전체가 x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x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가 변해나간 함수였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x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실제로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이 x에 해당되는 녀석이 뭐라고?
1은 원래 기본적으로 있었으니까 n분의 2의 k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는 k가 1일 때는 얼마야? 0에서부터 k가 n일 때는 2까지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뭐라고 써도 된다고? 0이다, 2다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dx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어진 부분의 넓이를 여러분이 6개 중에 뭐로 써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 6개의 넓이를 이렇게 썼을 때 또 다시 옮길 때 적분식으로 옮길 때 이걸로 써도 뭐라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똑같이 볼 수 있을 거고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그래프로도 해석할 수 있고 당연히 둘이 똑같은 거라는 것을 두 번째 치환적분으로도 풀어나갈 수 있죠. 두 가지의 방법으로 다 되니까 이게 둘이 똑같다는 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바라보시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얘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얘를 n분의 k 이런 녀석을 얘를 x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x라고. n분의 k가 x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n분의 k가 x라서 k가 0일 때는 0이었다가 k가 n-1 됐을 때는 뭐가 됐다가 거의 1이 되는 거니까 얘가 x라서 점차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애초에 함수 자체가 f2x였다고 보는 거지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 녀석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f1 더하기 2x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x가 점점 바뀌는 거니까.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신 k가 하나씩 커질 때마다 얘가 얼마큼씩 커져요? n분의 1씩 커지는 거지. n분의 1씩밖에 안 커지니까 여기는 n분의 2가 있는데 그러면 너는 사실 n분의 1만 있으면 되는데 넌 왜 갑자기 2가 되어 있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x가 매번 변하는 양은 얼마야? dx인데 그 dx가 뭐라고? 이 녀석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dx가 되면 되고 대신 내 앞에 있었던 2는 어디 갔어요? 이게 앞으로 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앞으로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냐면 k에다 0을 넣으면 0에서부터 n-1을 넣으면 1이 되는 거니까 0부터 1까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치환적분을 해볼까요? x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x에다 2t를 집어넣겠습니다. x에다 2t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 dx가 2dt가 되는 거지. dx가 2dt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x에다 2t를 집어넣어서 이 녀석이 뭐로 바뀐다고? 2t로 바뀌었다고 치고 이 dt도 뭐로 바뀌었다고? 2dt로 바뀐 건데 이 2가 밖으로 튀어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그리고 x를 2t로 바꿨기 때문에 0부터 2까지가 아니라 0부터 1까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분구적법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넓이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게 되고 희한한 막 나선 형태의 넓이들도 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건 논술 공부할 때나 하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은 그냥 함수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것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렇게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기본기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되게 어려워서 약간 어려워서 좀 독특해서 제로 200에서 하는 게 맞는 게 하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알려주고 싶은 욕심에 그 뒤에 보면 필수예제 7번인가 6번인가 뒷부분에다가 제가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언제 할 거냐?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는 내용들이 좀 익숙해지면 알겠죠? 익숙해지면 하기로 하고 일단 제로 100 이 정도까지 정리해보고 필수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시죠. 함수 fx는 4x 3승 더하기 x라고 나와 있고요. 거기 보시니까 이런 식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필수예제부터 문제 하나 풀어보시죠. 리미트 n이 무한히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가 있겠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n분의 1이 나왔으면 이 녀석은 차수를 만들어주는 녀석이라 뭔가 이렇게 적분식으로 바뀌게 되겠다 이런 느낌이 거의 들죠. 알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하나씩 해석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거를 무작정 공식으로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공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n분의 k를 뭐로 바꿔주고 그냥 어차피 얘가 변해 나갈 거잖아. 얘를 x로 바꿔주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dx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얘가 dx가 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미트하고 시그마가 뭐야? 합치는 건데 연속적으로 합치겠다. 잘게 쪼개고 합치겠다는 거니까 그냥 인테그랄로 바꿔주시고요. 얘를 n분의 k를 x라고 바꾸고 n분의 1을 dx라고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f2x가 되겠죠? n분의 k가 x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공식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사실 공식에만 의존하는 풀이는 안 좋지만 처음 공부할 때는 공식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식을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n분의 k를 x로 바꿨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요 n분의 1이 뭐야? n분의 k가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dx 변화량을 얘기해 주는 거지. 여기다가 dx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실제로 n분의 k라는 x는 k가 1일 때는 얼마야? n분의 1이니까 거의 0이었다가 n일 때는 얼마야? 1이 되는 거니까 요런 값을 띈다 라고 보셔도 되겠죠. 알겠죠? 첫 번째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면 fx가 나와 있는데 f2x는 뭐야? x 대신 2x를 집어넣는 거니까 4에다가 2x에다 집어넣고 3승 맞죠? 그럼 다시 x가 있으니까 x도 다시 2x가 있었고 얘를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이야기죠. 근데 솔직히 이렇게 풀고 싶어, 안 풀고 싶어? 이렇게 안 풀고 싶거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또 다시 얘를 계산해야 되고 이렇게 푸니까 번거롭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얘를 치환적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치환적분을 합니다. 2x를 뭐로 바꾼다고? 라지 x로 바꿔서 다시 치환적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2x를 라지 x로 치환을 해주시면 fn은 뭐가 되고? 라지 x가 되는데 2x가 라지 x다 이렇게 변형을 하면 2dx가 뭐가 돼? d 라지 x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몰 dx는 2분의 1 dx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대신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때? 스몰 x가 0일 때부터 스몰 x가 1까지 가면 라지 x는 0일 때부터 라지 x 2까지 가게 될 테니까 0부터 2까지 푼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된다.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어차피 라지 x는 어떤 문자로 바꿔도 상관이 없으니까 0부터 2까지의 4x 3승에서 더하기 x를 적분을 하되 맨 마지막에 2분의 1을 잊지 않고 내려와서 계산해줘야 되겠지.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번째 방법도 있다. 아예 다이렉트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n분의 2k 전체를 뭐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얘를 x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알겠죠? 얘를 바라보는 겁니다. n분의 2k를 x라고 바라보시면 n분의 2k가 x였으니까 이 x가 1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요, 바로. 알겠죠? n분의 2k가 x인 겁니다. n분의 2k는 k가 커질 때마다 얼마큼씩 지나가겠어? n분의 2씩 커질 거 아니야? 근데 젠장할 여기는 n분의 1이라고 돼 있잖아. 야, 다시 n분의 2가 되라. 그리고 2분의 1은 밖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이 밖으로 나가게 되고 얘가 n분의 2가 됐으면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n분의 2에 2분의 1로 2분의 1은 요로 그대로 내려가고 n분의 2가 dx가 되면서 요 식으로 바로 가는 방법도 있겠죠. 알겠죠? 예를 들면 여기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여기를 이렇게 했다가 일로 바로 가는 거랑 이걸 일로 바로 가는 거랑 이 세 가지 길 중에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가시면 돼요. 세 개 길 전부 다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알겠죠? 왜냐하면 얘가 기니디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것만 보고 뭐 정형화된 풀이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뭐 다양한 길들을 다 갈 수 있게끔 풀어나가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테그랄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기본 3점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번호로 출제가 된다면 한 25, 26번 정도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정도 문제라면 좀 더 쉬워서 24번이겠지만 조금 더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2번 가보시죠. 필수예제 2번입니다. 자, 2021학년도 수능입니다. 그리고 필수예제 3번은 2022학년도 수능이에요. 오, 어떻게 보면 이러네요. 최근 수능에 연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핫한 유형이네요. 생 기본 개념이라서 그렇지, 그지? 자, 그런 녀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역시. n분의 1은 바깥으로 빠져나가 있고요. 시그마를 때렸는데 k가 1부터 n까지 가는 겁니다. k 1부터 n까지 가는 거고 루트 3n에서 3n 더하기 k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n 더하기 k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형태를 좀 변형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걸 그냥 그대로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보니까 n분의 1이 무슨 역할을 하게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x가 변해나가는 역할을 하게 생긴 거죠. 알겠죠? x가 변해나가는 역할을 하게 생겼을 텐데 맨 처음에는 3n 더하기 1분의에서 4n까지 가서 4n분의 3n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가 커지는 건데 요 3n은 뭐며 그 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x로 만들었던 n분의 k 등분을 했기 때문에 n분의 x씩 가는 그 녀석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k 밑에 뭐가 깔려주는 게 좋겠어? 당연히 n으로 나눠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분의 k여야 얘가 n분의 1씩 커질 거 아니야. k가 1부터 n까지 가고 n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n으로. 알겠죠? n으로 나눠주시면 여기는 3분의가 되고 여기도 3분의가 되고 다시 여기는 n분의 k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조금씩 갈 거예요. 한 칸씩 가면서 그때마다 이런 함수가 있어서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함수에서 뭐야? 이게 dx 역할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텐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인테그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3에다가 3 더하기 x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이해 갑니까? 왜냐면 n분의 k가 어떻게 되니까 k를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고 n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0일 때부터 1일 때까지 이렇게 적분이 되겠다 라고 보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이해 갑니까? 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풀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얘를 아예 그냥 숫자로 볼 건데요. x로 볼 건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 이게 좀 더 깔끔한 계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3분의 n 더하기 k가 x가 되면 그냥 루트 x분의 3이 되고 여기다 루트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 갑니까? 자, 근데 대신 얘는 어디서부터가? k가 1을 넣으면 여기가 거의 0이니까 3 더하기 0이면 3부터 시작해서 n을 집어넣으면 4까지, 3부터 4까지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1로 가는 것도 있고 1로 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1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여기서 1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1로 가는 그거는 좀 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바꾸려는 거야, 그치? 근데 궁극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오시는 게 가장 심플한 방법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루트 3은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상수가 괜히 사람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였었으니까 루트 3은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하고 3부터 4까지 뭐가 된다? 루트 x분의 1이 dx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럼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애초에 2분의 1차가 튀어나올 테니까 앞에 뭐가 붙었어야 되겠어? 2가 붙어야 되겠네요. 2가 붙어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차니까 2분의 1차 했었으면 좋겠지. 루트 x에서 내려갔으면 2분의 1이 튀어나오면서 지워질 거고 3부터 4까지가 되는데 여기다 루트 3이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필수예제 2번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고 희한하게 수능답지 않게 계산이 뭐 더럽습니다. 2를 넣으면 4라서 4에서 2루트 3을 뺐는데 여기 다시 루트 3을 다시 해주는 거니까 4루트 3 빼기 6이 나온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한 답이 됩니다. 1번입니다. 요게 똑 떨어지면 좀 깔끔할 텐데 그치? 그렇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4를 넣어주고 여기다가 뭐 9를 넣어주고 이런 식이었으면 그나마 계산이 좀 더 쉬울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나 봅니다. 어차피 계산 능력을 묻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요게 필수예제 2번으로 나왔었네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다고? n으로 나눠서 n분의 k를 만든다. 이게 중요했죠. 그래야 풀기가 쉬운 케이스였으니까 n분의 k를 만든다. n분의 k를 만드는 게 무조건 통하는 필승법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쉬운 문제들을 90% 이상 풀게 해주는 거니까 처음에는 일단 n분의 k를 만드는 것을 연습을 하시고 그럼 그 이상은 언제 공부해요? 맨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 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였고요. 필수예제 3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맞으셨었어요? 맞았었니? 넌 안 했지, 미적을. 맞았니? 아니, 너희들은 당연히 맞았을 거고. 맞았니? 안 쳤었어요? 오케이, 좋아요. 공부하다 보면 그런 순간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 예를 들면 뭐 아이씨 이거 뭐 작년에 이딴 걸 틀렸나? 비오신 같은 이런 쉬운 거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게 생겨야 뭔가 자기가 부쩍 늘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 안 그래? 예를 들면 공부하면서 와 작년에부터 여태까지 계속 어렵구만. 역시 난공불락이야. 나는 이거 절대 풀 수 없어. 이러면서 시험장 갔어. 이거 그 새끼는 이거 또 뭐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냥 뭔가 뭐 부쩍 늘어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등산 막 하다 보면 잠깐 딱 뒤로 봤는데 씨발 내가 이렇게까지 올라왔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올라갈 때는 앞사람 발 뒤꿈치만 보고 그냥 엉덩이만 보고 계속 올라왔는데 올라오니까 장난하게 올라온 거야. 미쳤나? 이런 느낌. 그런 거 딱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겠어요? 작년에 풀었던 거 혹은 기억나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개 복잡해 몰라 이렇게 했는데 확 풀리기 시작하고 맞지? 그 순간이 오겠죠. 자, 저는 이제 거꾸로 뭘 느끼냐? 혹시 이렇게 늙었나? 뭐 이런 걸 느끼자. 필대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가요. k가 1부터 n까지 k 제곱에 2kn이 되고요. 나눕니다. k 3승 3k 제곱 n 꼬라지만 봐도 어때요? 개복잡하다 이런 느낌 절로 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꼬라지만 봐도 개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알겠죠? 자, 근데 이걸 딱 보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시는 게 제일 포인트가 되냐면 여기서 이런 게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몇 차예요? 이거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게 몇 차예요, 이게? 얘는 K 제곱차고 얘는 K 1차, 얘는 1차니까 몇 차냐면 이게 2차입니다. 2차. 알겠지? 2차. 다시 여기 몇 차예요? K가 3개 있고 N도 3개 있고 하니까 몇 차예요? 여기가? 3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미트 시그마 꼴인데 분모랑 분자꼴로 만들어져 있는데 꼭 분모가 1차 높아요. 100%. 알겠죠? 분모가 1차 높아요. 자, 그러면 그게 적분으로 바꾸라는 시그널이에요. 왜 분모가 1차 높을 수밖에 없냐? 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해 볼까요? 자, 얘가 2차식이든 3차식이든 4차식이든 간에 K차식, A차식을 딱 때리면 얘도 A차가 되고 얘도 A차가 된다고 같이. 그래서 위아래 차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DX 역할을 할 때는 얘는 움직이지만 얘는 안 움직이는 딱 상수. 일정한 칸만큼 움직여야지 등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n분의 1이 하나 붙어야 돼. 꼭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n분의 1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땐 적분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얘들아, 만약에 이게 없잖아? 이게 없잖아? 그럼 진짜로 어떻게 구해야 되냐? 정말로 시그마를 구해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정말로 시그마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나온 걸 본 적은 없지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n분의 k의 제곱에 시그마가 k가 1부터 n까지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이런 구할 수가 없구나. 그치, 구할 수가 없구나. 그치.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 하여튼 이걸 계산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계산할 수밖에 없겠죠. 계산하시면 근데 대신 2차식을 쭉 합치면 몇 차식이 나와? 3차식이 나오잖아.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n 제곱이 깔리니까 그걸 계산하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얘는 뭐야?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때려가지고 하여튼 차수가 맞았다. 그럼 하여튼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지금 밑에가 하나 차수가 낮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적분식으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는 막 n이랑 k랑 섞여서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히게 싹 다 3차니까 뭐 해줘야 되겠어? 뭐가 밑으로 깔리는 게 좋아? n이 밑으로 깔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싹 다 뭐라고? n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꾸 풀다 보면 여기 삭제하고요. 여기도 잘 안 써요. 왜 그렇겠어요? 의미가 없어. 이게 1부터 n이면 어쩌고 0부터 n-1이면 어쩌고 뭐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어차피 적분이 될 거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가끔 여기가 2n이다. 이럴 때만 신경을 곤두세워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건 뭐야? n등분 시킨 게 아니고 몇 등분 했다고? 2n등분 시킨 거니까 범위가 달라지겠죠.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고 어차피 리미트 붙으면 여기 n이 무한대로 가는 건 거의 당연하잖아. 그래서 그냥 대충 삭제시키고 리미트 시그마가 나중에 뭐라고? 인테그랄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로 나눌까? 뭐로? 양쪽을 n 세제곱으로 나눠보겠습니다. n 세제곱으로 나눠보시면 n분의 k의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에다가 뭐야? n은 지워지고 n분의 k의 뭐가 되고? 제곱이 되고요. 여기 더하기 1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럼 여기다가 바보같이 n3승을 나눠서 n3승분의 k제곱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 차수가 더 크잖아. 어떻게 한다고? 얘도 n분의 k제곱을 해주시는 겁니다. 대신 여기다 n분의 1 하나 밖으로 빼주는 거지. 여기를 n3승으로 나눴으면 여긴 n제곱으로만 나누고 n분의 1 남은 건 여기다 밖으로 빼준다고. 그래야 dx 역할을 할 거니까. 알겠죠? 그런 요령이 필요할 수 있겠죠? n분의 1을 빼준다. 이거 중요하죠? 같은 항에서 같이 섞이는 게 아니에요. 얘를 빼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시는 거고 n분의 k의 제곱이 되고 n으로 똑같이 된 제곱을 나눴으니까 n 지워지고 2분의 n분의 k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역시 k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고? 1부터 n까지 가는 거니까 안 썼다고. 의미가 없어서. 그런 순간 n분의 k가 싹 다 뭐로 바꿀 수 있겠어요? 전부 다. x로 바꿀 수 있겠죠? x로 바꿀 수 있으니까 자, 밑에는 x 3승이 깔리고 여기 3x 제곱이 깔리고 여기는 1이 깔렸고 위에는 뭐가 있냐면 x 제곱이 깔렸고 2x가 깔리는 이런 녀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테그랄을 할 거예요. n분의 k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요? 0에서부터 1까지 갈 거고 n분의 1이 밖에 있으니까 d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요까지가 뭘 물어본 거야? 정적분과 급수를 물어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걸 다시 계산하는 과정은 뭘 물어보는 거다? 네, 치환적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서글프지. 이쪽 파트는 서글픈 파트예요. 왜냐면 급수 같은 경우만 단독으로 문제를 떨렁하고 물어보기에는 적분에 할당된 문제 개수가 너무 적어. 아니, 적분이 아니라 원래 미적분 전체에 들어가는 문제 개수가 너무 적어. 사실 수원 수투를 줄이고 미적분은 더 늘려야 돼요. 왜냐면 진짜 그래. 니네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졸라 공부했는데 미적분 다 안 나와. 이렇게 됩니다.
미적분은 진짜 가성비가 떨어지는 공부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양은 졸라 많은데 문제는 8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솔직히 4점짜리 좀 어렵다 싶으면 킬러야. 29, 30은. 그지? 28번만 무난한 4점이야. 그래서 언제가 제일 현타가 오냐면 제가 수업하면서도 쉬운 3점짜리 C컵 풀고 이제 4점짜리를 충분히 풀어서 안정적인 실력이 생겨야 킬러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 4점짜리 문제를 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풀이가 예를 들면 뭐 쭉 진행이 됐어. 예를 들면 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뭐 5월, 6월 될 때까지 계속 몇 달째 지금 4점짜리 문제를 풀어주고 있어. 아직 끝도 없어. 맨 처음에 그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적분까지 끝도 없이 계속 풀고 있는데 얘들 이걸 열심히 들은들 안 들은들 결국 시험 치면 28번 맞고 틀리고 결정되는 거 아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쿨하면 어떻게 하면 돼? 소쿨하면 어차피 내가 실력이 29, 30번까지는 올라가지도 못할 것 같고 나 모르겠다. 잘래 하면 28, 29, 30 딱 포기한 순간 어떻게 돼? 3점만 딱 끝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안 나온단 말이야 이게. 물론 공부를 가성비로 하는 게 아니지. 어떤 미친놈이 공부를 가성비로 합니까? 가성비로 할 거면 정말 교과서만 딱 띄고 그냥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소양만 띄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하는 보람이 생겨야 되는데 얘가 석 달 내내 미적분 개빡세게 4점짜리 다 풀면서 개고생했는데 점수가 4점 오를랑 말랑 이래버려요. 알겠죠? 자, 그럴 거면 수원 수투 집중적으로 파가지고 확 올린 애들이 더 좋을 거다. 이런 얘기지. 알겠죠? 근데 가성비가 안 나오긴 안 나옵니다. 이게 제도상 좀 문제가 있어요. 가성비를 똑같이 좀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능력 밖이라서. 요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3x 제곱 6x가 나오니까 3이 빠진 거죠. 알겠죠? 뭐라고 해주시면 된다고? 3분의 1을 바꿔주시고 나서 0부터 1까지 x 3승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1 요렇게 하시면 여기가 뭐가 나옵니까? 3x 제곱 더하기 6x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건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분수 형태 꼴이 나오게 되면 혹시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오나? 이 생각을 반드시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분수 형태니까 이렇게 되나?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그래서 정리하시면 3분의 1에다가 ln에다가 뭐야? x 3승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0과 1 사이에서는 항상 다 양수일 거기 때문에 절대값 안 씌워도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서부터 1까지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얘를 미분했었으면 저런 녀석이 나오지 않았었을까? 0을 넣으면 사라지고 1을 넣으면 ln 5니까 3분의 ln 5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분의 1 ln 5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신기해요? ln 5는 무리수인데 막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갖고 막 계산을 졸라게 때렸더니 이상한 무리수가 딱 나오는 거잖아. 네, 안 신기하군요. 다시 가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작년도 수능 몇 번이야, 얘들아? 몇 번? 26번이잖아. 이러니까 내가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거야. 제로 100만 공부를 해도 26번까지는 풀어. 3점짜리가 27번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푸는 필수 예제 4번, 5번, 6번은 26번보다 더 어려운 거니까 27번급이겠지. 제로 100 딱 끝낸 다음에 재수 선행반이 끝났어. 그 2월 달부터 미적분 수업이 본격적으로 정규반이 진행될 거 아니야. 안 들어, 씨발 이랬어. 알겠지? 자, 그러면 12점을 포기하는 거잖아. 1년 내내 미적분 공부를 딱 접은 다음에, 알겠지? 한 2달 하고 접은 다음에 12점만 어차피 포기하면 됨인데 또 까놓고 그럼 그 12점을 다 맞냐? 그 공부한다고. 그런 것도 아닌 친구들이 많아. 솔직히 킬러 30번은 만주수는 보장이 있어? 없잖아. 이러니까 이제 가성비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선택한 욕심입니다. 알겠죠? 그냥 88점 이하의 인생을 살아도 돼요. 근데 욕심이 있다면 그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필수 예제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필수 예제 4번. 그 전체 문제가 총 몇 개쯤 있게?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교육청, 고2교육청, 고1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 지방교육청까지 해서 공식적인 문제가 총 몇 개쯤 있게? 대략 1996년도부터 지금까지 93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개쯤 이렇게 대략 30년 동안 나온 게 제가 싹 다 갖고 있거든요. 싹 다 정리했거든요. 2만 개가 넘습니다. 알겠지? 2만 개가 넘어요. 근데 그 2만 개를 예를 들면 순서대로 갖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과 단원별로 다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옛날 자료 같은 경우는 단원별로 분류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교들이 선분류를 시키고 이제 선분류가 되면 내가 다시 보면서 다시 재분류를 하는 그렇게 되는데 선분류를 해서 데이터가 왔을 때 내가 다시 보면서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고칠 때 제일 많이 고치는 파트가 어디냐? 필수 예제 4번 보세요. 요겁니다. 요거 잘못 고치면 꼭 쿠사리 먹게 돼요. 이 필수 예제 4번 봐봐. 조교들은 어떻게 고쳐야 돼? 저야
이걸 책에 실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보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조교보다는 내가 더 빠르게 판단을 하겠지. 근데 조교들은 지금 막 몇만 문제를 주고 막 나눠서 써. 몇천 개씩. 알겠지? 그 다음에 졸라 분류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무지성으로 극한, 함수, 뭐 이렇게 딱 분류한단 말이야. 대충 선분류니까 내가 잘할 거라고 믿고 얘가 뭐로 분류되겠니? 그 얼핏 띡 보면 수열의 극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간다 돼 있고 뭐 수열 뭐 합치라고 돼 있잖아. 급수로 대충 합친 다음에 리미트 때리면 수열의 극한인가 보다. 이거 다 그러면 이런 시리즈 다 어디가 있냐? 수열의 극한이 다가 있어. 그럼 전부 다 잘라서 정적분과 급수로 옮겨야 됩니다. 이건 수열의 극한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어떻게 결정적으로 알 수 있어요? 뭘 딱 보면 된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자랑 분모의 차수를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분자는 몇 차예요? 지금 보니까 4차죠. 분모는 몇 차예요? 5차죠. 이걸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자 분모의 차수를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고 사실 이제는 여러분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는 수열 같은 거 공부할 때 급수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서 항상 어떻게 했었습니까? 급수 시그마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서 시그마를 넣어서 쫙 풀어 헤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던 그런 재민이 시절도 있었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 그냥 이렇게 풀어 헤치는 게 더 귀찮아야 된다고. 이게 풀어 헤치는 게 더 귀찮아. 누가 이렇게 다 풀어 헤쳐왔어. 다시 정리 좀 해라.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이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압축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지. K가 1부터 N까지. 자, N의 5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N의 5승은 너무 과하다. 자, N분의 1은 밖으로 빼주기를 했었고요. 아까 N의 4승을 밑에 깔아준 다음에 N의 4승을 깔아보고 나니까 위에 뭐가 생겼다고? N 플러스 K의 4승이 올라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N 플러스 K의 4승. 맞아요? N 더하기 1의 제곱부터 N 더하기 N의 제곱 4승까지니까. 알겠죠? N 더하기 K의 4승이 붙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위아래도 둘 다 4승이니까 어떻게 해주는 게, 아이고, 여기 K승이라 썼어. 4승이라 쓰는 게 맞더라. 그 다음 다시 얘들도 같이 묶어서 정리하시면 뭐가 된다고? N분의 N은 1이 되는 거고, N분의 K의 뭐가 되더라? N분의 K의 4승이 되더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바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앞에는 숫자가 별다른 게 없으니까 두 가지를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n분의 k를 그냥 x로 바꾸시는 방법이 있어요. n분의 k를 x로 바꾸시면 1 더하기 x의 4승을 dx로 적분을 하는데 x가 0에서부터 1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는 방법이 있겠고 이 전체를 x로 바라보시면 뭐라고 바꿔도 된다고? x의 4승을 적분을 할 건데 k가 1일 때는 거의 1이니까 1이고 n을 넣으면 2니까 2다.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알겠죠? 뭐 이건 정말 취향 차이 아닌가? 이 계산이 쉬워, 이 계산이 쉬워. 이 계산이 쉽겠다. 이 계산이 쉽겠다. 이거 또 설마 이런 학생 없겠죠? 이거를 전개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알겠죠? 1 더하기 x의 5분의 1승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시면 되긴 하는데 하여튼 요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5분의 1 x의 5승 해주시고 x의 5승 대신에 2의 5승에서 1의 5승을 빼면 31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필수 예제 4번도 하실 수 있겠다. 자, 그래서 필수 예제 1번도, 2번도, 3번도, 4번도 다 뭐였어요? 그냥 식으로 나온 거였습니다. 식으로 나온 거고 그 식으로 나온 걸 말고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문제들도 있는데 요거는 사실 3점이 아니라 4점으로 나와야 마땅하거든. 원래는 얘는 4점급의 문제예요. 알겠죠? 4점급의 문제인데 요즘에는 미적분의 4점을 너무 안 줘가지고 얘가 만약 과연 출제가 되면 얘가 과연 4점으로 출제될 것인가? 아닐 것 같더라고. 왜냐면 너무 단순한 형태라서. 그래서 얘도 같이 3점으로 집어넣어놨고 실제로 그 당시 3점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 마저 풀어볼게요. 중심이 5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인 5AB가 있습니다. 걔를 몇 등분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2분의 파이짜리를 2n 등분했습니다. 2n 등분해서 각 분점, 양 끝점도 포함을 한대요. 쫙 다 점을 찍어서 P0부터 P2n까지 얘기하기로 했고요. 뭘 구하기로 했냐면 재밌어요. Pn-K랑 Pn 더하기 K의 넓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삼각형 OPn-K랑 Pn 더하기 K가 뭔 말이야? 자, 요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맨 처음에 K에다 1 한번 넣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K에다 1 넣어보시면 Pn이 여기 있겠죠, 가운데. 요런 상태에서 왼쪽으로도 한 칸 가고 오른쪽으로도 한 칸, 앞으로도 한 칸, 위로도 한 칸 가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삼각형의 넓이는 뭐냐면 똑같이 또 그 다음 버전으로 가기 시작하면 요렇게 된 녀석의 넓이를 말해주는 거죠, 요렇게.
이렇게 생긴 삼각형 넓이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식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사실 되게 수능적이죠. 알겠죠? 정말 수능 4점으로 가야 마땅한데 배점상 이렇게 찬밥 친세를 받고 있는 파트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또 이렇게 하면 다시 그 다음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녀석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들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걸 뭘 구하래? 삼각형들의 넓이를 SK라고 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첫 번째 넓이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넓이 같은 경우나 그 다음 넓이나 다 똑같은 게 결국 뭐냐면 사이각 빼고 나머지가 달라지는 게 없어. 각변의 길이가 1인 게 똑같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이었는데 사이각이 얼마였냐면 요 각이 원래는 몇 개였다고? 2개인 거지. 전체 각이 얼마냐면 2분의 파이가 있는데요. 2분의 파이라는 녀석을 2n 등분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한 개, 이쪽으로 한 개니까 이쪽이 몇 개야? 맨 처음엔 2개였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맨 처음에 뭐였냐면 여기 사인을 때려주시되 여기 뭐야? 2분의 파이를 2n 등분해가지고 각이 갈기갈기 쪼개졌는데 걔를 몇 개? 위아래로 2개씩 때리는 게 S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S1. 그리고 S2도 구하고 S3도 구해서 규칙성을 찾아도 되지만 한번 구했으면 SK들 정도 바로 구해지겠지? 여기 2가 뭐였던 거야? 2가 2개씩 하나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 그러면 다음에는 2개씩 두 방향 2개씩 있을 거 아니야. 다음에는 2개씩 몇 개씩 있어? 3개씩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몇이 되면 돼요? 여기가 2가 아니라 2K가 만들어지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SK가 나오게 됩니다. 넓이 SK가. 이해가시죠? 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보시면 2n분의 파이 K 이런 녀석이 만들어지고 여기 사인이 만들어졌고요. 2분의 1 같은 경우는 별로 신경 쓸 거 없죠. 2분의 1은 밖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K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기로 했냐면 K가 1부터 N까지 가기로 했었으니까 여기 N분의 K를 X라고 잡아버리면 알겠습니까? N분의 K를 X라고 잡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0부터 1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0부터 1까지 가게 될 거고 거기 보니까 앞에 N분의 1이 붙었었네요. 그래서 N분의 1을 하나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 결과 뭐가 됐냐면 2분의 1은 그대로인데 0에서부터 1까지 사인 2파이 x에다가 뭐야? dx 이런 녀석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알겠죠?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사인 2파이 x는 뭐예요? 사인 2파이 x는 0부터 1까지 가는 동안 여기서 요만큼 올라간 이 넓이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2분의 파이까지 가서 정상적인 사인이었으면 넓이가 얼마야? 이 넓이가 1일 텐데 얘가 이렇게 압축된 거지 않습니까? 압축된 거다 보니까 넓이가 얼마로 줄어들어요? 파이분의 2로 줄어든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치환적분으로 얘를 라지 x로 치환하셔도 되고 알겠죠? 하여튼 넓이는 파이분의 2가 나오니까 파이분의 2를 반으로 나눴으니까 뭐가 된다고? 파이분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직접 구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게 필수예제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자, 필수예제 6번은 사실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문제가 맞아요. 제로 100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로 200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문제고 제로 200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제가 약간 요것만 하고 마무리 짓기 너무 아쉬워서 욕심을 부렸는데 지금 여러분이랑 수업하면서 느끼는 점 중에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혹시 여러분 이거 푸시다가 어려운데? 못 풀겠는데? 이랬으면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게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일단은 그냥 가장 수능적인 해결책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그림을 그려서 원리를 이해해서 그냥 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왜 수능적으로 문제를 푸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을 집어넣으려니까 이상해져서 그래요. 그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서 k가 1부터 n까지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싸하게 알겠는데 n분의 k가 곱해져 있어요. 이렇게. n분의 k는 뭐였지 아까? n분의 k를 x로 바꿀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뒤에 보니까 갑자기 뭐가 되어 있냐면 fn분의 k가 되어 있어요. 알겠죠? n분의 k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다시 똑같이 여기 뭐가 있냐면 fn분의 k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걸 만약에 인테그랄로 바꾸잖아. 그럼 이상한 일이 일어나. 인테그랄로 바꾸는 건 좋은데 그럼 뭐 k가 1부터 n까지니까 0부터 1까지가 되겠죠. 그동안 x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fx가 되고 얘도 fx랑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fx 역할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기 비슷한 녀석이 되고 비슷한 녀석 dx는 없고 뭐야 이게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이래서 이거 뭐 풀 수가 없어요. 이해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여기서 가다가 이게 뭐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안 돼서 수능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능적인 풀이로 접근을 해보기 시작하면 일단 제가 뭐라 그랬었어요? 그림으로 그려서 문제를 설명하는 거다. 정형화된 패턴으로 외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치렀던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n분의 k를 x로 바꾸고 n분의 1을 dx로 바꾼다라는 것을 너무 절대적으로 신봉하면 안 된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들은 다 되잖아요. 그리고 90몇 프로 이상이 다 되니까 하다 보면 n분의 k는 x, n분의 1은 dx 하면 다 되는 거 아님? 이렇게 되게 쉽게 생각할까봐 아닌 게 분명히 있다. 그런 거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고, 사실 그게 아닌 게 있어서 어떻게 아니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사실 제로 200에서 공부하는 게 맞는데 욕심 부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수능적으로 문제를 풀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하라는 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루트 x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죠. 루트 x 그래프가. 루트 x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 n분의 k에서 n분의 k-1을 뺍니다. f n분의 k에서 f n분의 k-1을 빼요. 그게 뭔 소리지? 여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가 f n분의 k-1이었다고 하고 여기가 f n분의 k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f n분의 k-1과 f n분의 k가 이렇게 있잖아요. 둘 사이의 차이를 구하는 겁니다. 둘 사이의 차이를 구하면 요 폭이 뭐예요? 요 폭이 f n분의 k에서 f n분의 k-1을 뺀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둘 사이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녀석이랑 뭘 곱해요? n분의 k를 곱한다고요. 그 녀석이랑 n분의 k를 곱한다. 이 길이 n분의 k를 곱한다. 이 길이 n분의 k를 곱한다고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높이 차이랑 요거를 곱하면 뭐가 나오느냐? 사실 이렇게 생긴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엉뚱하게도. 아래쪽의 사각형의 넓이가 아니라. 즉 알고 보니까 n분의 k가 뭔 역할이었다고? n분의 k가 가로 역할이었고 가로 역할이었고 f n분의 k에서 f n분의 k-1을 뺀 이 녀석이 바로 뭐라고? 이 녀석이 높이 역할이었다 라는 엉뚱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아까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n분의 1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가로 역할을 했죠. 가로가 사라지는 쪽으로. 근데 방금 전에도 보시다시피 여기도 fx가 되고 여기도 fx가 매우 가까운 값이기 때문에 여기가 0으로 사라질 거라고요. n이 충분히 커지기 시작하면은. 근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얘가 사라지니까 얘가 뭔가 누적적으로 합치는 파트가 만들어져서 얘가 높이 역할을 하고요. n분의 k가 뭐가 역할을 한다? 여기가 밑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k가 더 작아지는 케이스로 가볼게요. k가 마이너스 2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k가 마이너스 2였으면 여기와 여기 높이 차이가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n분의 k-1을 곱한 거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합쳐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쭉 다 합치면 어느 쪽이 합쳐지냐면 요쪽이 합쳐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쪽이. 실제로 이 단원의 목표가 뭐예요? 주어진 부분의 넓이를 쪼개서 구하는 것이 목표인 거지 n분의 k는 x로, n분의 1은 dx로 기계적으로 바꾸라는 게 수업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꼭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성비 좋게 4점 포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 몰라도 돼요. n분의 k는 x, n분의 1은 dx 이러면 되는데 절대 여러분의 목표가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어젠가 그젠가 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간지나게. 어떤 애가 연대 의대 예비 3번이었나 봐. 포기합니다. 이렇게 딱 뜬 거야. 오씨, 예비 3번인데 왜 포기하지? 서울대 의대 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증 때렸더라고요. 그래서 와. 연대 의대는 예비인데 어떻게 서울대 의대 합격하지? 1차 합격을 하지? 이랬는데 이제 뭐 면접 같은 점수가 좀 안 나왔고 또 이제 서울대 하려면 2과목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과탐 점수가 좀 퍼센티지가 좀 안 좋았던 거야. 연대에서는 과탐에서 밀려가지고 그건데, 왜냐면 연대는 2 버리고 과탐에서 1으로 이제 좋은 점수 받은 애는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연대에서 밀리고 서울대 의대는 붙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연대 의대 예비 3번이 포기하는 게 무슨 일이야 뭐 이랬는데 이렇게 어그로도 그냥 잘 끌죠. 공부 잘하는 놈이 어그로를 끌면 그것도 멋있어 보이고, 그다음 공부 못하는 놈이 어그로를 끌면 짜증납니다. 이 새끼 왜 어그로야 씨 이러면서. 알겠죠? 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목표를 좀 높게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뭘 구하면 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까지 넓이를 구하면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넓이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이쪽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만큼 넓이가 만들어진다. 이만큼 넓이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자 하는 바가 된다. 이만큼 넓이가.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가 되는 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능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무슨 그래프예요? 함수가? y는 루트 x 그래프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사실 이쪽 부분의 넓이는 뭐냐면 루트 x 역함수로 바꿔주면 뭐예요? x제곱이지. 그래서 x제곱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이렇게 적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 의미가 이쪽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루트 x를 역함수로 챙겨주면 x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푸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얘를 제가 왜냐면 엄밀하게 안 하고 수능적이라고 했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풀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구분구조법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어진 부분을 n 등분하는 게 교과서고 실제로는 등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여기 잘 보시면 일부러 그걸 보이라고 제가 큼직큼직하게 그렸는데 요 폭하고 얘들아 요 폭하고 둘이 어때요? 폭이 다르죠? 이 폭과 이 폭은 다릅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 기울기가 점점점 변하기 때문에 요 폭과 요 폭은 달라요. 그래서 이 폭하고 이 폭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들의 넓이를 합친다고 해서 이 넓이로 가는지는 엄밀하게 교과서적 기준에서 보면 설명한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교과서에서는 뭐만 된다 그랬다고? n 등분을 하면 된다라고 알려져 있다라는 표현이 교과서에 써 있으니까 우리는 받아들여도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논술 문제에서 이따위로 답안을 작성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런 건 교과 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될 테니까 수능적으로 답만 구할 때는 그냥 이렇게 푸셔서 답이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등분 아니어도 되니까. 근데 나는 논술이다 라거나 아니면 그래도 혹시 엄밀하게는 궁금하다 라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엄밀하게 푸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엄밀하게 푸는 법이 존재해요. 엄밀하게 푸는 법이 존재하지만 와 이걸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라고 하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죠? 근데 참고로는 한번 알려봐 보도록 할게요.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여러분이 지금 나랑 이 공부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푸는 법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군 다음에는 뭐 안 해 이런 정도.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푸시는 방법이 있느냐. K가 1부터 쭉 간다 그랬었으니까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맨 처음에는 n분의 1이 되고 n분의 1에 f n분의 1이 나오고 빼기 f n분의 2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이고 잘못 썼습니다. f 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써볼게요. f n분의 1이 나오고 f n분의 0이 나오고 여기 뒤에 뭐가 곱해져 있다고? 여기 n분의 1이 곱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줄은 뭐예요? k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2를 집어넣어서 보시면 f2에서 f1을 뺀 게 될 텐데 여기서 일부러 줄을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f2에서 f n분의 1을 뺀 게 된다.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고 뒤에다가 n분의 2라고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에이. 그 n분의 1끼리 최소한 줄이 맞았잖아요. 3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n분의 3에서 f n분의 3에서 f n분의 1을 뺀 게 나오겠죠? 그럼 다시 여기서 뭘 빼시는 거냐면 f n분의 3에서 f n분의 2를 빼주시고 그 녀석을 묶었잖아요. 거기다 뭘 곱하면 된다고 다시 n분의 3을 곱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줄을 맞추기 시작하면 쭉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갈 거라고. 언제까지 내려가느냐? 겁나게 내려가죠. 겁나게. 언제까지? 맨 마지막에 f n분의 n이 되고 f n분의 n-1이 되고 요 뒤에 붙은 게 n분의 n이 될 때까지 쫙 다 내려가게 되겠죠.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처음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러면서 수업하면 어떻게 돼? 복다 학생들이 쉬는 타이밍 집중도 내린다 뭐 이러고 있는데 한 번에 해보자고 한 번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싹 다 합칠 거야. 이걸 싹 다 합치는데 그러면 당연히 맨 앞에 얘는 살아남아요. n분의 n이 1이고 f n분의 n도 1이니까 맨 앞에 뭐가 있냐면 1 f1은 온전히 깨끗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요 위에만 하더라도 뭐가 있었겠어요? 요 바로 위에 f n분의 n-1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빼기 만들어지면서 뒤에 f n분의 n-1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대로 쫙 다 더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얘 살아남죠? 얘 살아남죠? 얘 마이너스 n분의 0에 n분의 1 살아남죠? n분의 1은 n분의 1배 하나 하고 n분의 2배 하나 했으니까 또 마이너스 n분의 1만 한 개 살아남죠. 이렇게. 또 여기서 뭐야? 여기는 n분의 2였고 n분의 3이니까 또 n분의 1만 살아남아요. 마이너스 n분의 1만 살아남는다고. 그래서 누구를 빼야 되냐면 f n분의 n-1
도 f n분의 n-2 도 해서 언제까지? f n분의 0까지 모든 애들을 n분의 1개만큼을 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녀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뭐야? 이것의 의미가 1 곱하기 f1은 그대로 내비두고 요게 의미가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지. 이거는 말 그대로 등분한 게 맞죠? n분의 0부터 n분의 n-1까지 n분의 1칸만큼 등분한 게 맞잖아요. 이게 뭘 의미한다고?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1까지 fx가 변해나간 폭을 얘기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f1에서 0부터 1까지 fx dx를 얘기해준다.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그 녀석이 뭐야? 결국 넓이가 루트 x 적분하면 3분의 2가 나오기 때문에 1f1 보세요. 1f1이 뭡니까? 1f1 이 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적분된 넓이를 뺀다 라는 얘기니까 이쪽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풀었다면 교육과정에도 맞고 엄밀하고 만점을 받겠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러니까 그냥 등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3분의 1이다 라고 푸는 게 현실적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엄밀하게 가능하다. 엄밀하게도 쌉 가능. 오케이? 이해합니까? 참고하세요. 참고. 사실 제가 또 왜 저렇게 가는지를 부분적분이나 치환적분 등등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제로 200에도 실려있다고 했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러분이 내공이 좀 더 쌓였을 때 지금 괜히 이걸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정도는 딱 어디까지냐면 n분의 k는 x, n분의 1은 dx라고 놓는 거는 대부분에 가능할 뿐 전부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주의하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정도까지만 파악을 해보도록 하세요. 필수 예제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기니디 참거진 문제들도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증명 과정에서 유도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그 과정들을 학생들이 잘 이해했는지를 이제 기니디 문제로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보시죠. fx는 x 3승이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a는 뭐예요? a는 n분의 k-1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야? 더 작은 쪽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b는 뭐예요? b는 1에서 fn분의 k를 뺐으니까 위쪽 부분의 넓이에서 더 작은 쪽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bn이고 an입니다. 그럼 an하고 bn을 더하면 뭐만 남겠어요? 가운데 토막들만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 더한 녀석이 될 텐데 이 얘기를 분명히 제가 드렸었죠. 자, 만약에 이렇게 x3승이 있었다. 근데 얘를 조각을 내다 보니까 여기는 bn에 해당되고 여기는 a에 해당돼서 요런 넓이가 남았다고 쳐요. 요 넓이가 남아서 그 전체 넓이 1에 해당돼서 가는 거잖아. 근데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랬어요? 요런 식으로 잘라서 생기는 넓이들은. 이 넓이들은 무조건 어디로 간다고 구분구조법 할 때 설명드렸었어요. 한쪽으로 싹 다 몰아주면 어디로 간다고 얘네들이 전부 다? 요렇게 생긴 사각형들로 간다고 했었죠. 여기 사각형, 여기도 또 사각형, 이렇게 사각형이 되면서 사각형들이 쭉 온다겠지. 얘가 일로 오고 얘는 일로 오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이 정해진 거고 여기가 뭐야? n분의 1이다 보니까 n이 무한히 가면 어떻게 된다고? 사이가 어차피 0이 될 거라고요. 빈틈은 0이 될 거니까 an과 bn의 합은 1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 없죠? 기억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니은 같은 경우는 윗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어차피 an의 넓이가 어디로 가니까 4분의 1로 가니까 4분의 1을 빼면 4분의 3이 된다. 기억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고 디귿에서도 다시 한번 계산해 보라고 했는데 an의 값은 얼마의 넓이가? 4분의 1 bn은 4분의 3 빼면 4분의 2 마이너스. 그지? 뭔 소리야? 틀렸네요. 기억하고 니은만 맞습니다. 알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물어봐서 좀 허허실실한 문제고 이걸 제대로 물어본 문제들은 보통 4점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4점짜리에서 좀 더 빡센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렇게까지 정리되시면 n분의 k 정적분과 급수에 대한 내용들이 싹 다 마무리가 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